있어요? 창문을 열고 뭘 봐라? 네, 해쪽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보세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와서 무슨 상해? 교차 상행이라는 것이 돼요. 눈이 만나는 곳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리셋이 일어나. 1초부터 시작해 다시. 가지고 15시간 이후에 뭐가 분비된다고요? 네, 멜라토닌. 어디에서? 송과 선, 송과 채, 솔방울샘. 여기에서 뭐가 분비돼요? 멜라토닌. 자,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근데 이 수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거를 이때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뭘로 표현하냐면 항노화 호르몬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 있는 분들은 노화가 억제가 안 되니까 뭘로 가요? 질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뭐 10시, 11시, 뭐 9시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6시 일어날지 7시 일어날지 8시 일어날지 결정을 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패턴이 있어요. 6시 일어나는 사람, 7시 일어나는 사람, 8시 일어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9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자기 패턴이니까. 그럼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서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수면 리듬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안 바꾸면 다이어트에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면서 모든 독소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이 질 좋은 멜라토닌이 나오려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체크를 해봐요.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수면 장애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뭐라 그러세요? 또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무용? 비만인 사람들 대부분 무슨 부족이 시달려요? 운동 부족이 시달리죠. 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일단 근육량을 뭐하는 거?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하신 뭐 스쿼트라든가 그죠? 뒤꿈치를 들어주는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근육량을 늘려야지만이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5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양 불균형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때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불금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점점점 하면 비만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네. 그래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칼로리는 높고 영양가는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뭐예요? 정크푸드죠.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칼로리 높는데 영양소는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식증, 야식증 여러 가지가 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물 복용이에요. 과식암유 수면제, 근육이 몸살나거나 그러면 감기약이나 근위원제,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뭐 기타 등등 이런 약물들이 계속 의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약물 독성하고 한 알 두 알 먹어도 안 뜨는 이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피가 탁해지고 혈관 질환이 나타나고 간독성, 심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은요 서서히 중후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기생충은 비만하고 많이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셔야 될 게 물. 내가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수소수를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최근에 발표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수소 이온하고 만나면 뭘로 바뀌어버려요? H2O로 바뀌죠. 여기에서 오신 그 이윤기 선생님 파트너 중에 그 누구더라? 유방암 걸리신 분.
네? 부사장 말고 박지수 사장님이 집에 가면 수소수 목욕기, 수소수 정수기, 그 다음에 수소수 뭐 미니 그 텀블러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 야, 얼마나 샀대? 990만 원 정도 생겼다 해가지고. 네, 암환자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수소수를 가지고 있든지 사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제일 국내에서 비싼 수소수기를 협찬받아가지고 집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암센터에서 하는 트림정수기라고, 트림정수기 지금 한 6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제가 받았을 때는 한 3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아니고 일본 국립암센터에 가면 전부 다 트림정수기예요. 가공실에 다 있어요. 암환자들이 오면 수소수 때 이게 물로 바꿔보니까 활성산소, 요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소수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에 있는 정수기 말고 바꾸지 말고 그거 드시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런 것도 써서 드시라고. 샘물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막 내가 저것도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죠. 좋은 소금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혈액에 전해질 농도가 0.9%가 뭐예요? NaCl이야. 염화나트륨. 여러분 우리가 연락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 준지 아세요? 0.9% 생리식염수를 드려요. 웃기지 않으세요? 병원에 연락 갖고 갔더니 몰라도요? 소금을 먹이고 있잖아요. 혈관으로. 별로 안 웃기네. 아니 소금 먹지 마라 했더니 되게 안 먹었어. 그랬더니 가서 소금 먹였죠. 내가 엄청 웃었다니까. 아니 원장님 왜 소금물 넣어주세요 지금 그랬거든. 대학 다닐 때 열병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왜 소금을 넣어요? 네 몸이 세균 발육시가 즉실즉실해. 그랬더니 왜 어떻게 열이라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세균 발육시가 즉시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적절히 짜게 먹는 게 좋아요. 아침 첫 소변이 이거 소금 염도 체크기로 1.2에서 1.5 정도가 나와야 돼요. 왜요? 0.3? 소금을 날마다 퍼드세요. 피해 안 만나서 연락 가기 찍어놓은 네. 그래서 일단 물하고 소금이 중요한 이유 이해되셨죠? 혈액의 농도 0.9%가 뭐예요? 소금 농도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0.9%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 소금도 팔아요. 비싼 소금. 100g에 100만 원 하는 거. 100g 100만 원짜리예요. 지금 싸게 팔았어요. 아니 진짜요? 아니 100g에 100만 원 팔던 소금이 있어요. 우리도 파는 개펄 소금이죠. 개떠요. 그게 이게 뭐지 초창기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100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팔렸어. 강남의 일부 부자들도 먹었어요. 나는 처음에 놀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진짜 그 소금 많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비싸니까 사 먹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쌀 때는 1,000원도 안 받는데 비싸니까 사 먹었대요. 강남의 부자 사 먹는데 100g에 100만 원 있습니까? 저는 먹어봤죠 그때. 어때 맛있어요? 네, 비싸니까 맛있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소리는 자꾸 뭘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의 몸이 물이 몇 프로? 70%. 소금이 몇 프로? 0.5%. 전해질 농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균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해요. 이거 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발로 걷는 어시. 그 다음에 햇빛 쪽에 있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죠.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땅과 연결되리. 땅과 연결하라. 여기서 문제를 해봐. 당신도 전자 거스피다. 아니 맨 위에. 땅과 연결하라 치유되리라. 네, 치유가 된답니다. 믿습니까? 결국 어싱하고 햇빛 쬐이는 게 만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에요. 근데 물하고 소금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런 습관들을 점검하면서 고쳐주면 다이어트는 해결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소금은 어떻게 먹으라고? 어떤 거? 소금은요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소금 차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국 먹듯이.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제일 좋아요. 미역국. 아니 본인 말이요. 저는 근데 물을 먹으면 이게 신장이 쪄서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먹고 물을 마시고 이만큼씩. 진짜 비 맞아서 빨리 아니 건너가실 것 좋다는 거를 다 하고 싶은데 진짜 할 수가 없어요. 한번에가 천천히 하세요.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금을 먹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천천히 드시고. 자, 3페이지 보시면 섭취와 균형이 깨지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3페이지.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질 네 가지 배웠어요. 콜레스테롤, 인지질, 중성지방 이런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또다로 다니는 중성지방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내장지방, 폐지방 이미 배운 거예요. 정상적인 지방세포 행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TNF-알파, 엔지오텐시노겐, 구피인입니다. 파이온, 램선드. 아까 이거 다 배웠죠? 네,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이어트의 핵심이 중성지방을 컨트롤해주고 해독과 연결해 포커스를 맞춰주고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 자, pH 7.4라고 적어놓으세요. pH 7.4. 약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거. 끊임없이 물, 소금,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중독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체질 개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다 공통분모죠. 아건강 상태도 마찬가지고 파동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이미 아보도로 박사라든가 세계적인 면역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학자들하고 미국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비우고 해독 채우고 영양 유지하고 균형 과정 매칭.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속 반복해요.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 해독 영양 균형 해독 영양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자꾸 관리해 주시는 게 다이어트 핵심이다. 한번 해볼까요?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 해독 영양 균형 해독 영양 균형.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비우고는 3일 해독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금토일. 그리고 뭐냐면 여유가 되신 분은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채우는 거는 영양과 호르몬 밸런스. 자, 호르몬 밸런스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핵심이 뭐냐면요, 멜라토닌 정상화예요. 멜라토닌 정상화. 그러면 기상 시간은 어때요? 정해야 돼요. 기상 시간을 정하고 그때는 너무 막 10시, 11시 된 사람이 갑자기 땡기면 안 되고 6시, 7시, 8시쯤 일어나는 시간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어요. 7시 일어났다, 8시 일어났다 너무 바꾸면 리듬이 계속 깨지니까. 그래서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햇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리셋이 돼가지고 15시간 이후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시켜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는 뭘 봐야 돼요? 생활습관, 날씨, 햇빛, 온도 올리는 조격, 반신욕, 주의를 사용 이런 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사항은 뭐예요? 퀀텀 바이오 스캐너, 양자 측정을 통해서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 분석을 하고 다이어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얻고자 하는 효과는요?
염증 솔루션, 호르몬 밸런스,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 개선, 세포 재생, 장기간 디톡스, 혈액혈관 디톡스 이런 거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체크리스트 작성은 지난번에 단번에 보시지 않았나요? 했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강 선생님도 했죠? 네. 자, 거기에서 핵심 사항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수술 진단받은 질환이다. 자, 교통사고 혹시 나시는 손 보세요. 자기도 그렇잖아요. 안 된 게 뭐야? 아이고. 최근에 교통사고 나오신 분, 최근에. 최근에 여기 최근에.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네. 자, 교통사고는 적어놓으세요. 근육 인대 손상이 제일 많죠. 근육하고 인대 손상. 지금 여기 11페이지 하는 거예요? 이거 11페이지. 강수사님 지금 못 찾아서. 네, 저 못하겠어요. 11페이지. 몇 페이지가 페이지 적어져 있어요. 네, 그것만 100%. 자, 교통사고는 위험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근육 인대 손상. 그러다 보니까 근육 인대 손상이 되면 신경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주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지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통증을 느끼죠. 신경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유석 물장님 봐도 서 있어도 신경통, 앉아 있어도 신경통, 옆으로 누워 있으면 자골 신경통, 서 있으면 경추장염전, 경추 아프죠. 네. 이게 참 문제예요. 교통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아요. 그다음에 수술, 특히 그 혹시 아이갈기 수술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아이갈기. 이야, 자유분만 했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구나. 원래 이 자유분만 못하신 분이 수술하려고. 근데 수술한다는데 뒤집분이 복부가 어때요? 차요. 차. 왜냐면 커트하는 위아래로 차기 때문에 냉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특히나 자연분만 수술하신 분들은 항상 이 뭐냐면 배꼽 주변이 너무너무 찹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이 찌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갑상선 수술 안 되는데 진단질환 받으면 갑상선 질환 있죠? 적어놓으세요. 갑상선 부신 질환은 보일러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항상 손발이 맹골이에요. 거기 진단받은 질환 있죠?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갑상선 질환, 부신 질환은 체온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런 사람은 다이어트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걸 인지시키고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전해봐라. 이렇게 가야 돼. 상담기법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이때 상담기법은 뭐냐면요,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자. 관리하고 예방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돼.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7가지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위장질환 있는 사람은 왜 실패를 할까요? PM 제품 먹으면 다 토해요. 거의 구토가 많고요. 이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럴 때는 다스리는 방법이 콜라겐 10스푼에 제수치 5스푼으로 위 점막을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그룹에서 뭐냐면 오영진 사장님, 오선영 사장님께서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요새 많이 성공사례 많죠? 위장질환? 네. 네네. 오일 다이어트. 네네. 이거는 굉장히 뛰어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T4에서 T3로 전환되는 때 셀레늄 부족 적어놓으세요. 셀레늄 부족. 셀레늄 부족을 항상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양자 합치신데요. 자, 대사성 질환 아까 기억나세요? TNF-알파, 엔지오텐신호겐, 동맥경화는 파이원, 고지혈증은 럼렌트. 이런 것들 대사성 질환 결국은 뭐냐면 이해시키는 거. 당신이 다이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당뇨, 합병증으로 좋고 고혈압, 혈관 뇌출혈이나 이런 질환을 좋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 혈관이 막혀서 좋고 고지혈증, 간경화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으로 협박이 아니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시도록 잘 유도를 해주세요. 자, 분명히 협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각심이나 경계심으로.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죠. 우한테스루트, 이거는 저거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적어요. 장누수 증후군. 자, 장누수 증후군 환자는 간단히 PM제품 외가로 딱 먹이는 순간에 대부분 설사합니다. 장누수 증후군 있는 분은요. 자, 그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콜라겐 10스푼에 제수치 5스푼으로 땜빵 약을 새는 곳을 새는 장을 전부 다 시멘트 칠하듯이 콜라겐으로 접착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못 봤죠? 네. 놀라지 마시고 잡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방법론은 잘해요. 자, 남성 질환은 가장 중요한 게 맨플러스예요. 자, 맨플러스는 제가 그 최희정 사장님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최희정 사장님 그 80대 어르신들 받는 분들이 70대인가요? 그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집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 전부 다 전립선 가족이 친구들이 다 전립선 미래 쪽으로 고생해가지고 약으로도 안 되니까 최희정 사장님 맨플러스를 완전 메가역봉으로 먹어야 일주일에 한 통씩 메가역봉으로 뭐라면 한 달만 먹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때 확신을 하고 더라고. 전립선 질환 확실하구나. 근데 여성 질환이 좋아요. 맨플러스가 왜 그래요? 차프라 어혈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제어를 잘합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남녀에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G90 플러스예요. 제네레이션 50 플러스인데 G90 플러스라니까 다 붙여다 보시면 G90은 뭔지 알죠? 제네시스 도움을 G90 G90, G80 몰라요? 제네시스 차량 뒤에 번호 있잖아요. 내가 너무 농담을 깊이 갖고 죄송합니다. 눈이 안 잡힐 수가 없죠. 네, 눈 감지 말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단백질류죠. 콜라겐, 웨이, 리스토레이트 이런 것,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제슈츠, 콜라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줘요. 자, 폐호흡기 질환에 딱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합니다. 아니, 사라졌어. 네. 근데 사라질서는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해결이 돼요. 질환. 그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연 항생제 역할도 하고요, 천연 항염제 역할도 하고, 천연 항암제 역할도 하고, 모든 혈관을 이완시켜서 뭐냐면 천연 항동맥경화제로도 쓰이고 실제로 그 정도로 좋은 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절대 뮤노긴이라고 안 했어요. 그럼 잡혀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면 사라졌어. 그럼 누구를 팔았어요? 루이스? 이그노를 팔았어요. 절대 뮤노긴 팔면 돼요, 안 돼요? 이 비암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뮤노긴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비암이 뭐예요? 사라졌어. 이것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게 안 잡혀가요. 근데 사라졌어 이야기 안 하고 뭔 이야기라면 뮤노겐이라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거기에다 막 그 덧붙이면 있잖아요. 전부 다 받아가고. 이해되세요? 뮤노겐 이야기하면서 막 뭘 살을 붙이잖아요. 다 받아가고. 그런데 뭔 이야기만 하면 안 걸려요? 사라졌어 이야기하고 이 빡빡이 교수님 루이스 이그랄 박사님 이야기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다? 뮤노겐입니다. 헌법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왜 위험할까? 적어보세요. 마왕 부자가 마왕
마왕이라는 성분이 심장 박동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땀을 에너지 대사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먹는 순간 어때요? 빨랐다 느린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PM 먹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얼마나 먹었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마왕 때문에 PM 제품 먹어도 진짜 안 빠질 수도 있다. 이 남편피의 작은 멘트. 네 잘못이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본인 잘못이라고. 제가 이 멘트를 왜 썼냐면 있어 저기 엔사에 가면 욕 잘하는 분 있어요 리더인데 이년아 네 잘못이다 네가 그랬지. 민주사회 막 웃으면 누군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어떤 거를 터치를 할 때 이 사람이 한약 다이어트를 했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어. 할까 말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멘트는 뭘로 가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예방해보자. 항상 왜? 우리는 전 제품이 도핑에 통과돼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쓰고 가장 좋은 생산 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을 생산하고 이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SOD, 튜브 SOD 1렙이라는 기관에서 6개월마다 랜덤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관리하고 예방할 만하다. 그리고 독일이 전 세계 브랜드화 1위다. 뭐가? 식품 생산하는 거. 그러면 믿고 먹을 만한 것이 좋아요? 아니면 저기 제주대학에서 몰래 찍어갖고 파는 게 좋아요? 믿고 먹을 만한 게 좋잖아요. 독일에서 생산한 게 브랜드화 1위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는 제주도를 너무 드시면 제주도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약 다이어트 하면서 뭐냐면 연결하는 화법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병원 처방 다이어트 억제제 아까 기억나세요? 뭐냐면 삭센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엠비고라겠나요? 위고비 그 다음에 오젠틱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즘 많이 처방되는 거니까 위고비, 오젠틱, 삭센다 특히 이제 그 셀럽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오프라 인플리죠. 그런 분들이 먹어가지고 너무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으시는 그런 분들이 실패하면은 PM하면 잘 안 될 수 있다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약물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2번의 공통점은 약물 내성이에요. 그 다음에 타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까 그런 거예요. 라면 끓이면 그래. 아빠가 한 그릇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누가 닭다리 먹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야 돼. 이거 하나만 먹고 해. 뭐 오늘만 다이어트 하나 그러면 넘어가는 순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김용곤이 체크해 놓으세요. 영양소 없이 운동으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몸에 독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김용곤이 뭘로 죽었냐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네. 그래서 영양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 잠 못 이루시나요? 카페인 부작용을 적어보세요. 우리 파트너들 중에도 액티바이저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먹으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잔대요. 있으세요? 아예 못 드시더라고요. 먹으면 말똥말똥. 저도 한 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액티바이저 한 모금도 못 먹더라고요.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아예 못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피로 물어보시라. 왜?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액티바이저 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파워카테인 어디 가신 분인데 파워카테인은 중화돼서 그나마 그게 없는데 액티바이저는 카페인이 농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것만 이해시키면 되고 5번 아까 했죠. BMI 계산하는 거 경도, 중도, 고도 미만 그 다음에 지금과 비교해 과거 체중, 현재 체중 차이를 과거에 가장 좋았을 때 48kg, 현재 60kg, 도전 몸무게 10kg 뭐 이렇게 이해되셨죠?
과거에 가장 좋았을 때는 천연 때 몇 킬로였어요? 네, 가시였어요. 48kg. 그래서 과거의 몸무게를 줬고 현재 몸무게 적으면서 도전 감량을 설정을 하는 거죠. 뭐 5kg, 3kg, 10k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체중 실패 원인이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부족. 이제 다 외우시겠죠? 예, 비만약 복용, 대사성 질환, 과식 복식하실 수 있다.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하면 상담하기 좋다, 어렵다, 쉽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 절실함 몇 점인가요? 80점, 90점, 100점. 자,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할까요? 100점인 사람. 네, 절실한 사람이 성공해요. 8, 90점 표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100% 실패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나는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 100점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하시고 이해되셨죠? 네, 그거 비통을 할 때요. 원래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네, 네. 비비는 계속 먹어야 돼. 네. 이런 약을 먹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약을 먹으면서 하셔야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막 갑자기 리벨에서 확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제품하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상관은 그러니까 이제 식전에는 식품을 먹고 식후 30분 뒤에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통을 하는 네, 비통할 때는. 그런 분들은 주로 양 용량은 절반으로 조금 줄여서 하면 도움이 되죠. 비통할 때는 식품의 양을 늘리고 약은 절반으로 줄이고 안 먹으니까 문제는. 자, 하나 넘겨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결승점이 다 보입니다. 조금만 보내세요. 나는 눈이 더 처럼처럼했는데 여러분은 눈이 다 깜빡깜빡해져야 돼요. 자, 세포의 수명 10분 솔루션. 자, 외우세요.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 거기 심자가 빠졌죠. 왜 빠졌어요? 심장 그림이 있어서 빠진 거예요. 심장, 근육세포. 그 뜻이에요. 심장.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20세포, 25세 이후에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평생 관리하고 예방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평생 관리하고 예방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 세 가지 세포, 뇌하고 눈하고 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노화된 패턴이 뭐예요? 기억력, 그 다음에 눈은 시력, 그 다음에 심장은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이 이제 퇴화되면서 점점 나중에 물러간다. 질병. 그 도표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한 장 넘깁니다. 다 했던 거예요. 혹시 그 다음에 이제 뇌 구조 뭐냐면 대뇌, 소뇌, 뇌간. 뇌간이 뭐예요? 간뇌, 족뇌, 뇌교, 연수. 이 사람이 맛이 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간뇌, 맛이 간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네 그러죠. 여러분 중뇌가 뭐냐면 중간뇌예요. 눈 있죠? 눈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곳이 중뇌예요. 중간뇌. 그러면 죽은 사람은 눈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 눈을 딱 감아가지고 햇빛을 딱 붙이죠. 깜빡깜빡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고. 그러니까 죽네가 죽었네 그 뜻이에요. 죽었네. 눈이 안 움직이면 죽은 사람이라고. 죽네. 죽었네 그 뜻이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좀 웃어줘야지. 죽네 죽었네 했는데 왜 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시네요. 자, 뇌교는 뭐예요? 신경의 중계점이 뇌교죠. 대뇌에서 소뇌로 신경단을 연결하는 게 이제 뇌교인데, 자 여러분 뇌교 신경 전달이 안 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뇌가 다리교죠. 뇌가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이해되세요? 다리를 건넌대.
우리 그러잖아요. 다리를 강력내면 죽은 거예요. 연수, 숨골이거든요. 여러분 수명이 다 했네. 그럼 숨골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생명.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부가. 간내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인데 시상,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 입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손으로 느끼는 정보, 코로 느끼는 정보, 오감이죠. 코 빼고 나머지 정보를 여기 시상 있죠. 시상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DNA에 보고를 해요. 호랑이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품해봐라. 도망가야지. 하품하면 큰일 나죠. 자, 뭔가 명령을 내려줄 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코는 왜 DNA 명령을 안 받을까요? 그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뭐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 그 뭐죠? 가스 중에 사람을 죽이는 가스를 뭐라 그러죠? 네?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네? 알곤이라니까요. 네? 알곤 그 알곤이라니까요. 아르곤. 네. 일산화탄소 아르곤 특히 여러분 그 연탄 있죠 옛날에 연탄에서 나오는 가스 있죠. 일산화탄소 마시면 어때 뇌가 갑자기 필름이 확 끊기죠. 그다음에 그 뭐냐면 그 쏠 때 나오는 게 아르곤인가요? 팍 네. 그게 아르곤 가스 팍 나오면서 코로 들어가면 죽어요. 언제 뭘쏠 때 나와요? 네? 알고니 뭘쏠 때?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가 있어요. 쇠하고 쇠가 부딪히면서 팍 그 독성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코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코에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DNA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냄새를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그러면 바로 죽지. 아르곤 들어오자마자 마비돼서 죽고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뭐를 해요? 행동이? 코부터 잡죠. 그리고 도망가죠. 그 장소에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연탄 많이 됐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맨날 방송에 뭐 나와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코로 들어가는 게 심각하니까 후각은 자기가 반응을 하게끔 했고 나머지는 DNA 명령을 받았으면 돼요. 그게 시상의 역할이라. 심오하게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역할을 적어놓으세요.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뭐하고 뭐예요?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이거 아건강 상담사 책에 보면 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할 거예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가죠. 네. 호르몬 조절이 안 되면 특히 문제죠. 아까 자율신경계 기억나세요? 자율신경, 교감신경 센서가 뭐냐면 6대4, 10대3, 8대2, 9대1, 10대0 하고 요단과 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안 깨져? 깨지죠. 자꾸 과도하게 코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모든 문제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상하부에 종양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밑에 뇌하수체.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표현할 때 맛이 강매 또 지식이 또라이네. 맛이 강 호르몬 밸런스 깨진 사람이 없대. 주로 맛이 가잖아요. 너무 헬렐레하고 도파민 과다로 세로토닌 과다로 맛이 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다 하얀 병원에 가 계세요. 정신병동에.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율신경과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시키려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가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죠. 왜? 독소가 어디로 들어와요? 눈, 코, 입, 피부, 귀로 계속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 많이 쌓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는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막 들어와요. 뇌까지 전달하는 0.8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주변에 공장지대나 고압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하면 안 돼요. 다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소가 많은 곳이잖아요. 자, 어쩌다고요?
딸기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아니 뭐 어디죠? 농사 지어요 부모님? 오늘 누가 전화해서 딸기 농사 지으러 아 그래요. 자 송가산에다가 거기 별표를 쳐놓으시고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검색 송가산의 멜라토닌 호르몬. 자, 술 중에 제일 나쁜 호르몬이 아니 제일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술이 뭐냐면 장수 막걸리예요. 사카린 아니 그 아스파탐이 최고 많아. 아스파탐.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 먹다가 다른 거 먹으면 심심해서 못 먹어요. 집에서 실험해 보세요 진짜. 장수 막걸리 안에 아스파탐이 엄청 많아. 달달해. 아 달달하다고 아스파탐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술이 안 달아서 맛있어. 그렇죠. 아스파탐이 분해되면서 페니랄란이라고 아스파트산이 생기는데 페니랄란이 뭘 만들어요? 티로신, L도파, 도파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 먹으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 헬렐레 이런 식으로 민주사님 지금 언어가 잘 안 들려. 우리는 계속 다 헬렐레만 배웠는데 맛있어. 근데 김정수 석사님이 장수 막걸리? 이거를 그 막걸리 이런 걸 아 막걸리 디스토트하고 진짜 맛있죠. 아니 진짜 막걸리 디스토트하면 10분 되겠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진짜 그 한번 타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잘못하면 진짜 10분 돼 이게요. 막 깨면서 취하면서 깨면서 취하면서 이래요. 좀 죽어요. 예? 죽어요. 아 먹어보셨구나. 그 다음 달 죽어요.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좀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 보면 만병의 근원을 뭘로 해석한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 옆에 마음, 정신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다스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쟁심, 미움, 비교심 때문에 이 마음이나 정신 세계가 에너지 레벨이 안 올라가죠. 자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요 600 이상이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처럼 의식의 레벨이 여기 데이비드 홈킨스가 이거 전자자기장으로 사람 측정을 해요. 딱 보니까 400, 500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600, 와 이거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수준 뭐만 이해되셨죠? 이게 의식의 레벨을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님, 부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뭐 표가 나오는데 자 600점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700점에서 1000점을 깨달아. 부처님이 예수님 수준이래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한 사람은 600점 이상이에요. 딱 됐는데 세상부터 600점 나오네. 이러면 뭐라고요? 평화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를 알고 내가 스스로 항상 평온을 유지하려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죠. 540점 에너지가. 파당 에너지가 54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충만한 사람은 500점 에너지가. 그러니까 깨달음,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사랑입니다. 깨평기사예요. 깨평기사. 네. 깨달음,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의 대비 이성적인 사람이 있죠. 400. 이 정도까지는 인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0은 사람이라고 하죠. 수용해서 잘 받아들인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에너지를 가진 자발성은 310점.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 250. 그 다음에 200점은 용기. 할 수 있는 용기 200점이고요. 175점은 자부심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150부터는 분노가 많은 사람.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욕망이 많은 사람 125. 헛된 욕망이 많은 거고 125. 그다음 늘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의식이 100밖에 안 되는 수준. 그 다음 늘 슬픈 사람 에너지 레벨이 75. 그 다음에 무뚝뚝한 사람 있죠.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 물론 그냥 선천적으로 말고
모든 것에 불가하신 분들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30. 늘 뭐냐면 비교의식이나 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람 20. 20 안에는 없네요. 재밌죠? 이걸 과학적으로 도출해냈다는 것이 대단한 거고요. 제가 제 의식의 레벨을 가서 측정을 해봤어요. 청주에 간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높게 나왔죠. 내가 놀랐어요. 540점. 와. 내가 성인 분자도 아닌데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우라처럼 점수가 나오거든요. 딱 찍으면 막 보라색, 청색, 블루 막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진짜 마음 다스게 딱 된 상태에서 가면은 뭐 40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받고 가서 지잖아요. 막 150, 170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의 레벨을 높은 사람들은 절대 잘 안 흔들려요. PM 하지 말라고 더 잘해요. 그런 사람들. 그 PM 하다가 도망간 사람은 의식의 레벨이 낮은 사람이에요. 5m만 더 파면 황금인데 못 파고 아닌갑다 하고 가는 사람들. 우자고 한 소리인데 막 달라들지 말고. 자, 뭘 높이자? 의식의 레벨을.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경쟁하려고 하고 수치심 느끼는 거 그거 필요 없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늘 기뻐하고 평안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의식의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는 거고, 극락은 낙이다. 유진스님이 되는 거예요. 안 보셨구나. 아까 없었구나. 자,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은 경쟁식, 미움, 비교의식은 내 몸에서 코티솔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코티솔이 늘어나면서 항경작용이 안 되고 혈당 상승 작용이 안 되니까 멘붕이 오면서 사람이 늘 피곤해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니까 무슨 문제거든? 심장이 빨라졌다 느렸다. 그 다음에 말체혈관이 확 뭐냐면 저기 되니까 손에 주먹에 힘이 들어갔단 말인데 씨 때려 막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상태를 뭐냐면 가장 평안한 상태로 가려면 경쟁심, 미움, 비교심 어때요?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한반도 우리 심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배워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죠? 트립토판, 5-HTP, 세로토닌, 멜라토닌. 요 공식 이해되시나요? 네, 수면 리듬. 자, 그 다음에 오늘 빨리 끝낼 거예요. 근데 벌써 9시 10분 전이에요. 자, 이제 다 왔어요. 거기까지 보세요. 아건강, 활성산소, 염증, 궤양, 종양암.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 넘겨보세요. 자,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네, 산소 포도당을 위해서 ATP를 만들고 하나 넘겨봅시다. 자, 고인전 뷰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 1974년도 피터 미셀 노벨 화학상 줄 거보세요. 자, 여기에 또 핵심사항이 뭐냐? 암을 치료한 사례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2007년도에 노벨 의학상 텔로미어라고 적어놨어요. 텔로미어. 2008년인가 7년 헷갈리네요. 2000 몇 년도냐? 2009년이네요. 네. 2009년도에 텔로미어 이거 노벨 의학상 텔로미어가 증명을 한 거죠. 결국은 스퀘인전 뷰텐이 가장 좋은 텔로미어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밑에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총알하고 총하고 총알. 총은 효소, 총알은 조효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D는 아연, 구리, 망간. 적어놓으세요. 아이고 망했네. 아연, 구리, 망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에 아연 동그라미, 구리 동그라미, 망간 동그라미. 아연, 구리, 망간 줄이면 아이고 망했네. 자, 카탈라제는 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글루타천, 셀레늄 동그라미. 이 5가지 미네랄 부족으로 질병이 또 옵니다. 조효소 부족으로도 질병이 오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쉽게 되고. 자, 하나 넘겨보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게요. 그러면 음양오행만 하고 마칠게요. 네? 안전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치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을 음양오행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과 양의 기준 거기 보세요. 만물은 뭘로 나눠요? 양으로 나누네. 자, 햇빛은 뭐 양의 음이에요? 양이죠. 어둠은요? 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 중에 이거를 해석하는 기준을 황제대격이라는 음각서에 고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목화토금수로 해석을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간, 일단 간, 심 한 장씩만 할게요. 간, 심장, 그 다음에 비장 조금 더 또 할 거야. 폐, 애우실 때는 이렇게 간심, 비폐, 심장.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간심, 비폐, 심. 시작. 간심, 비폐, 심. 간심들은 뭐 비장하고 폐하고 약해요. 웃자마자. 자, 간의 짝꿍장기는 뭐냐면요, 담당이에요. 자, 심장의 짝꿍장기는 뭐예요? 소장. 심장, 소장. 그럼 심장 어디 있어요? 심장. 여기 있어요. 심장 여기 있잖아요. 소장 어디 있어요? 여기. 심장, 소장. 자, 비장 어디 있어요? 비장. 비는 위 아래 보면 췌장 있죠. 췌장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 비장하고 췌장은 한약에서 한 세트로 가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췌장이고 요게 십이장, 여기가 위가 붙었어요. 이렇게 이 옆에 이렇게 달린 장기가 뭐냐면 비장이에요. 비장. 그러니까 비장, 위장, 췌장을 한 세트로 네. 한의학은 췌장이 없어요. 그래서 간담, 비장, 위장, 췌장을 하나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장, 위장. 옛날 비가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폐하고 대장. 폐 어디 있어요? 만져보세요. 양쪽. 대장 어디 있어요? 상행결장, 하행결장. 양쪽에 다 붙어 있죠. 폐, 대장. 해보세요. 폐, 대장. 폐, 대장. 심장, 소장.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폐, 대장, 심장, 소장. 간, 담. 그 다음에 비, 위. 비장, 비가 아니라 비장, 위장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위로 해보셔야 돼요. 비. 짝꿍장이니까. 그 다음에 신장하고 방광. 신장 아래에 수뇨관 있고 방광 있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간담, 심소, 비위, 폐대, 심방. 짝꿍장기를 잘 하십니다. 짝꿍장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이 나빠지면 뭐가 나빠져요? 담당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면 소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쁘면 위장이 나빠지고, 폐가 나쁘면 대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면 방광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세트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상생의 관계를 간하고 담낭이 좋으면 자, 요렇게 좋으면 이거를 상생, 서로 좋다 그 뜻이에요. 자, 심장하고 소장이 잘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자, 그래서 무슨 기능이 또 좋아지냐면 비장하고 위장 기능이 좋아요. 요것도 상생. 자, 비위가 좋아서 또 폐대장이 좋아지는 상생. 폐대장이 좋고 또 심장 방광이 좋은 상생. 심방이 좋으면 또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지는 상생. 이렇게 된 거를 서로 좋은 관계를 뭐라 그래요? 상생. 그러면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죠.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상극이라고 그러죠. 우리 뭘 보고 상극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개와 고양이를 상극이라고. 자, 간이 비하고 이장을 쳐버리면 뭐가 돼요? 상극이 되죠. 그 다음에 비, 토가 심장하고 방광을 쳐버리면 상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폐내장이 간을 쳐버리면 상극이 돼요. 패턴이 일정하죠. 바로 밑에가 아니라 아들하고 왼수가 됩니다. 네, 1대하고 왼수가 아니라 2대하고 왼수가 되는 게 상극이에요. 1대하고 잘 지내는 거 뭐예요? 민주사회만 잘 지내는 건 상생이요. 근데 민주사회 아리하고 잘못 지내는 건 상극이요. 시키더라고요. 웃장난 소리인데 오해하시는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으세요? 쉽죠? 연수국장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쉽죠? 예. 금방 이해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의 기운, 심장하고 방광하고 상극은 뭐예요? 심장이죠. 예. 그러면 심장하고 소장의 상극은 뭐예요? 폐니죠.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 간이 왜 나빠져요? 간이 왜 나빠져요? 아, 이게 스트레스라니까. 자,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화병으로 해석해요. 주로 외국에서 뭘 해석을 해요? 스트레스. 동양에서는 화병으로 해석을 해요. 좀 약간 기준생각.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화를 받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죽어요? 대개는 입맛이 죽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막 살아나더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 폭식, 야식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쪄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죠. 입맛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없어 쭉쭉 빠지더라고요. 나는 거꾸로 잘했지. 부부싸움 하고 난 누가 손인 줄 아세요? 내가 손이야. 나는 막 식욕이 항진되고 거기는 줄어들고 하니까. 자,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입맛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화병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또 생길까요? 네? 아니, 심장하고 소장의 기운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병이 시작이 되면은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교감신경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항진되면 뭐가 빨라져요?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증가하죠.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 자 방실이죠. 자심실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혈관. 이건 무슨 동맥? 대동맥. 자심실이 두꺼워지는 질병을 뭐라 그래요? 비우성 심근증, 셀레늄 부족. 그 다음에 대동맥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질병을 뭐라 그래요? 대동맥류. 무슨 부족? 불이 부족.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간 기능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독소,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달라붙죠. 그걸 무슨 현상? 연전현상이라 그러죠. 혈액이 달라붙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뭐가 돼요? 동맥 경화가 나타나요. 뇌혈관을 막으면 아니 뇌경색이 되겠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 경색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탁해지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독소가 어떻게 돼요? 해독이 돼야 안 돼요. 독소가 증가하고 혈액 뭐예요? 탁해지죠? 이 개념 이해되세요? 독소가 증가하고 혈액이 탁해진다는 말은 무슨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연전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혈액이 적혈구 다 달라붙어서 피떡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혈점. 피떡이 생겨나면 뭐에 달라붙어 버려요?
동맥이랑 혈관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돼요. 증가하죠. 일시적으로 계속 빨랐다 늘렸다 하면서 부정맥, 그 다음에 셀레늄 부족으로 뭐예요? 비유성 심근증, 그 다음에 구리 부족으로 뭐예요? 대동맥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심장이 또 나빠지면은 비하고 위장 기능도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보셔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자, 비위 기능이 나빠지는 거 보세요. 비장하고 위장 기능이 나빠져.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너 비도 좋다 뭔 말이에요?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뜻이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거나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왜 그러냐면 뭐 하니까? 왜 체해요? 네?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왜 체하냐? 아이, 감정이 뭐 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밥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입맛이 없죠? 입맛이 있어요? 감정이 상한 쪽은 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연동운동이 줄어드니까 위가 봐보세요, 이렇게 돼요. 쉽게 설명하면, 자, 음식을 먹었어요. 정상적인 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안에 소장, 대장, 자,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 그럼 위가 어떻게 될까요? 위가 이만큼 늘어나요. 뭐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 하수라 그래요. 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행결장, 행행결장을 뭐 한 거야?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튀어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잘 돼야 안 돼요? 아니 요걸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잘 안 돼요. 대장은 배출이 안 됩니다. 소화기가 돼요? 다 망가져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소는 증가하고 혈액은 탁해지면서 연전 현상 때문에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오고, 그 다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비율성 심근증이나 대동맥류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감정이 상하면서 위가 늘어나면서 소장 건드렸죠, 비장 건드렸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 비율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동양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동의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는 더 있는데, 폐는 왜 문제가 생겨요? 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문제가 돼요. 폐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 소장, 대장이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가 폐에 쌓여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죠. 심장은 무슨 기능? 여과 기능. 자,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부종이 생기죠. 부종을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독소가 점점 쌓이니까, 네? 나중에 사구체가 다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부전증으로 심장 이식을 할 상태까지 가버려요. 자, 처음에는 염증이 생겨서 자극 붙지만 나중에는 신우신경,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심장 이식 투석. 네? 투석. 그 다음에 뭐예요? 이식. 처음에는 사구체 염증, 나중에 투석,
나중에 뭘로 가요? 이식으로. 저렇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 몸을 좋게 하려면 어디를 다스려야 될까요? 간하고 신장 기능이 가장 좋아야지만. 왜? 간은 해독 기능, 신장은 효과 기능. 이 두 개가 망가지면 해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의 기능을 높여주면 되겠죠. 무슨 드링크? 디드링크. 우리나라의 디드링크가 그래서 빨리 들어와야 돼요. 디드링크 여러분 있잖아요. 그 미국이나 호주, 독일 파트너들 있죠. 언제나 없어요? 근데요, 사하고 오니까 유효기간이 너무 많아요. 아, 유효기간이 4개월이에요. 우리가 혹시 굉장히 많아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맞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그 뭐죠? 2년 그 유효기간 지나도 아니 근데 저희는 먹는데 네. 누가 사가지고 가려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받아서 드시라고. 디드링크는 너무 좋은 거니까.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디드링크가 왜 좋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엉겅키 추출물이야. 근데 엉겅키 추출물에서 간해독제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실리마린이에요. 뭐라고요? 실리마린. 외워두세요. 자, 이 실리마린은 부강약품의 레가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레가론. 간해독제로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를 합성이에요. 레가론 합성이고 디드링크는 천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합성약보다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네. 천연 해독제를 먹으래 이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요. 우리나라에 간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게 들어오면 아마 매출이 급상승해요.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풀려가고 있습니다. 저게 풀리면은 제가 아마 시행이 돼 있을 거예요. 아, 막 코로 웃으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비염 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디드링크는 뭐 하시는 게 좋다? 간해독제로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신장에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신장. 신장. 네. 아까 말한 신장에는 리스토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젤슈츠, 그 다음에 콜라겐, 요런 게 도움이 돼요. 물론 다 먹지만 요런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각 장기별로 보면은 문제가 생겨. 그럼 심장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포큐텐, 에노, 산화질소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셀레늄이 들어있는 뭐냐면 젤슈츠, 파우카테일, 리스토레이트. 셀레늄 이 세 군데 들어있어요. 젤슈츠, 파우카테일, 리스토레이트. 유럽에서 제일 멋진 도시가 파리라고 아세요? 유럽에서 제일 멋진 도시가 파리라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젤슈츠, 파우카테일, 리스토레이트 뭐가 들어있어요? 셀레늄. 유럽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파리라고. 네, 모르시면 넘어가고. 젤슈츠, 파우카테일,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외우시라고. 안 외워지시면. 셀레늄이 어디 들어있어요? 젤슈츠, 파우카테일, 리스토레이트 들어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좋은 도시 파리 들어있다고. 참 웃기기도 힘드네요. 억지로 웃기려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몸은 결국은 한 가지만 좋아서는 안 되죠. 서로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하고 신장을 다스리지 않으면 독소 배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에서 가장 말하는 건 뭐냐면 간의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그리고 뚫어주는 독소를 배출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액티바이트 그리고 산화물소. 제가 최근에 써보니까
저런 게 훨씬 더 빨리 됐다. 액티바이드 위험해서 안 썼는데 신장 환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자, 간하고 신장을 다스리는 거 뭐의 핵심이다? 해독 기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객한테 늘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으세요? 네. 지웁니다. 네. 네. 네, 한 번만 찍으세요. 찍으셨어요? 네, 찍을게요. 외울 때는 뭐예요? 간신, 비폐신 이렇게 보세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에 따르는 색깔별 뭐냐면 여러 가지 틀을 다음에 특강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뒤에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색깔이 간은 무슨 색이에요? 보세요. 색깔 봐보세요. 초록색이죠. 제가 보너세요. 간담이 서늘하다. 외울 때 뭐라고요? 간담이 서늘하다. 자, 심소 무슨 색이에요? 네, 빨간색이죠. 심장은 잘 타내야 되죠. 이게 에너지 생각하시면서 붉은색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 비비는 노란색. 네. 그러니까 땅이 노랗죠. 황토색이잖아요. 네. 그다음 폐대장 흰색. 여러분 갑자기 어디 한 대 쥐어 맞거나 패대기 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하얗죠. 뭔지 아시죠? 패대기 치면 뭐예요? 정신이 몽롱하고 하얘진다니까. 패대기 치. 이제 신방 여러분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하얘요. 컴컴하죠. 배우실 때 신방은 컴컴하다 그렇게 하세요. 배우셨어요? 색깔 간담이 퍼졌다. 간담이 싸늘하다. 그러니까 파란색. 심장과 소장은 불이 잘 타야 돼요. 심도. 그다음에 비위 노란색. 그러니까 비장하고 위가 안 좋은 사람 호박죽 있죠. 너무 입맛이 안 좋은 사람은 호박죽 먹으면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단맛이에요. 자, 폐하고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흰색. 아, 팬티도 흰색. 어떤 흰색 다 흰색 입고 다녀야 돼요. 문자 완전히 뭐 쳐다보지 마시고. 신방은 뭐다? 컴컴하다. 그래서 색깔별로도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은요, 이 색을 있잖아요. 목요일 날은 파란색, 화요일 날은 빨간색, 토요일 날은 노란색, 금요일 날은 뭐 하얀색, 수요일 날은 검은색 팬티를 입고 다녀요. 중국 분들.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이렇게 색깔별로 입고 다니시더라고. 이거 좀 많이 웃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그럼 짝꿍장기 나오죠? 간담, 심소, 비위, 폐, 내장, 신장, 혈관. 네, 심포 3점. 자, 간담은 눈을 보면 돼요. 눈에 충혈이 많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노래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심소, 혓바닥이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비장, 내장이 안 좋으면 입술이 트면서 이런 데가 다 찢어지죠. 코, 폐내장이 안 좋으면 코 주변 있죠. 이런 데가 뭐 뽀로지가 나고 막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요. 자기 코 만져보세요. 뭔가 좀 너덜너덜해. 그러면 내가 끼었어. 내가 안 좋아요. 자, 신장 방광은 귀. 네, 귀에 윤기가 없고 막 뭐죠? 뭐가 두드러기가 나고 뭐가 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면 간담만 보고 마칠게요. 너무 재밌어서 문제인데. 간담은 초록색, 간담이 서늘하다. 읽으셨죠? 눈을 보고 파악할 수 있고, 간담은 신맛이고, 그 다음에 감담 기능이 떨어지면 화를 잘 내. 갑자기 서유선 선생님 언니가 화내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화를 거야.
디드링크를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활용 잘 되면 어때? 근육이 뭉치겠죠. 그 다음에 질병으로는 손톱박도 부종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간담이 나빠지면 자꾸 지적질을 해요. 말이 많아질 때.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하나씩 봐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 심소만 잘 읽고 볼게요. 심소에 보면 심장 소장은 붉은색이고 주로 혀, 혈관, 쓴맛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심장 소장이 나쁘면 잘 안 웃어요. 거기 잘 웃은 반대로 잘 안 웃는다는 것 같아요. 무표정. 네. 아니 장이 나쁘면 웃겠냐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웃는 거 보셨어요? 심장 박동수 막 빨라지는데 하하하 웃어보세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안색이 안 좋고 말이 많거나 적거나 하고 때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하나씩 보시면서 이거는 그래서 알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집에서 뒤에까지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44페이지만 보고 마칠게요. 44페이지. 지금 여러분 중급반 이번 중급반이죠. 중급하고 고급을 1.5 섞어서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게 마음이 불안해갖고 8월 이후에 할까 고민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너무 깊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어쩌겠는데 운이 좋으신 거예요. 어차피 다 배울 거를 나중에 이제 고급반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보고서 보고 경락으로 보고 콜라겐 보고 그 순서 이해되셨죠? 아까 오전에 한 거. 그 다음에 문제점 뭘 봐야 돼요? 틀어진 거. 심포가 틀어졌는지 뭐냐면 미소장 기장이 틀어졌는지 혈관이 틀어졌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종합보고서하고 경락하고 콜라겐이 다 틀어져 있으면 심각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여주고 물어봐. 위도 위장 연동도 이어지고 경락에도 위경락, 콜라겐도 소화기가 틀어졌는데 혹시 위쪽에 문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다. 지금 제 말이 들려야 되는데 썰은 말로 들리시는 분 없죠? 민주 잘 빼고 민주사님 지금 썰은 말로 들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종합보고서를 봤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 예시를 할게요. 칼슘 유심량이 늘어났어요. 종합보고서에서. 경락에서 뭐에 문제가 왔을까요? 칼슘 유심량 관리 경락에서. 네, 혈액혈관하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혈액혈관의 문제니까 간하고 담경락, 네, 그다음에 심포경락, 뭐냐면 심장경락 이런 데 문제. 콜라겐에도 소화기하고 순환기하고 신경기가 동시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펴봐서 중복되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어때요? 질문을 해주세요. 혹시 요즘 너무 피곤하신가요? 이렇게 자도자도 피곤하신가요? 왜? 신경계, 간,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율신경, 심장, 혈액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서 확실하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부족으로 나타난 거, 칼슘 부족인지 아연 부족인지 아연물이 아이고 망했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 물어보시고 언제 주무세요? 언제 일어나세요? 그런데 귀신이 되죠. 언제 일어나세요? 언제 주무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생활이 개판이네. 그잖아요. 그래서 물수면 체온, 연도, 운동, 스트레치 이런 거 우리 아까 생활습관.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 틀어진 사람은 호전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온다.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생활습관 틀어진 사람 중에 호전 반응이 1번이에요. 네. 잠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변비, 설사, 가려움증. 이해되세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식품 먹고 막 있잖아요. 호전반응이 제일 심한 게 잠 안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나른해져 갖고 잠이 너무 많이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변비, 설사, 가려움증. 변비, 설사는 장의 문제고 가려움증은 간의 문제고.
들리세요? 네, 그런 거를 상담해 주시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어디로 센터냐면 스폰서 미팅이나 센터 미팅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뭘 해야 돼? 갈고야지. 갈구자고. 웃으면서 가르쳐줘야 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되셨죠? 어머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앉아놓고 막 가르쳐. 먹으면 뒤져. 그래서 변비 설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 문제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무슨 문제? 가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너무 깨져가지고 너무 잠이 안 오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주시죠. 양자 상담 프로세스 이해되신가요?